지난 영상에서는 역대급 이적료를 받고 이적했지만 새로운 팀에서 제대로 활약하지 못한 선수 5명을 다뤄보았습니다. 그런데 축구 이적 시장에는 그 반대의 경우도 있는데 이적료는 그리 크지 않았지만 팀에 와서는 기대 이상의 활약을 펼치고 결국 그 팀의 역사에 남는 선수가 되는 경우입니다. 이런 선수들을 보면 몇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이적 당시에는 크게 주목받지 못했거나 심지어 다른 팀에서 방출당한 경험이 있는 선수들이었지만 새로운 팀과 감독을 만나면서 완전히 다른 선수로 성장한 것이죠. 오늘은 그렇게 적은 돈으로 데려왔지만 그 이상의 가치를 보여준 선수 5명을 뽑아보았는데 이 선수들이 어떻게 저평가를 뚫고 성공할 수 있었는지 그 이유를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먼저 5위로 선정된 선수는 사디오 마네입니다. 2016년 리버풀은 사우스해튼에서 마네를 데려오면서 3,400만 유로 우리 돈으로 약 460억 원을 지불했습니다. 당시 리버풀 클럽 역대 이적료 기록을 세우긴 했지만 이 시기 다른 빅클럽들의 영입 금액과 비교하면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었습니다. 마네는 사우스해튼에서도 준수한 활약을 보여주긴 했지만 세계 최고 수준의 선수로 평가받지는 못했는데 스피드가 빠르고 골 결정력이 좋다는 평가는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프리미어리그 중위권팀 소속이었기 때문에 많은 이들에게 크게 주목받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리버풀에 합류한 이후로 마네는 클롭 감독 아래에서 완전히 다른 선수로 변신했는데 살라, 피르미누와 함께 리버풀의 공격 삼각편대를 구성하면서 빠른 역습 축구에 최적화된 선수로 자리 잡았습니다. 첫 시즌부터 리그에서 두 자릿수 골을 기록했고 이후로도 꾸준히 팀의 핵심 공격수로 활약하였죠. 마네는 리버풀에서 6시즌을 뛰는 동안 프리미어리그 우승과 챔피언스리그 우승, 그리고 FA컵과 리그컵 우승까지 클럽이 딸 수 있는 거의 모든 트로피를 들어올렸으며 개인적으로도 2019년에는 아프리카 발롱도르에 해당하는 아프리카 올해의 선수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2022년 마네는 바이에른 뮌헨으로 이적하게 되는데 이때 이적료는 3,200만 유로였으며 즉 리버풀은 마네를 영입할 때 지불한 금액과 거의 비슷한 금액을 받고 선수를 판 셈이었습니다. 다음으로 4위에 선정된 선수는 케빈 데브라위너입니다. 2015년 맨체스터 시티는 볼프스부르크에서 데브라위너를 데려오면서 7,600만 유로 우리 돈으로 약 1,030억 원을 지불했습니다. 미드필더치고는 상당히 큰 금액이었지만 이후 데브라위너가 보여준 활약을 생각한다면 오히려 저렴하게 데려온 영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사실 데브라위너는 이전에 첼시 소속이었던 선수로 2012년 첼시는 어린 데브라위너를 영입했지만 주전 자리를 잡지 못한 채 임대만 전전했습니다. 결국 2014년 첼시는 데브라위너가 팀에 필요 없다고 판단하고 볼프스부르크로 완전히 매각하게 되었으며 이때 첼시가 받은 이적료는 약 2,200만 유로였습니다. 볼프스부르크로 이적한 데브라위너는 완전히 다른 선수가 되었는데 분데스리가에서 한 시즌 만에 도움왕을 차지하면서 유럽 전체가 주목하는 미드필더로 성장했으며 이 활약을 지켜본 맨시티가 이듬해 바로 영입에 나섰죠. 맨시티에서 데브라위너는 펩 과르디올라 감독을 만나면서 세계 최고의 미드필더 중 한 명으로 자리 잡았는데 정확한 패스와 킬패스 능력으로 매 시즌 도움 순위 최상위권을 차지했고 팀의 프리미어리그 우승 6회와 챔피언스리그 우승까지 이끌었죠. 결국 첼시는 데브라위너를 방출한 것이 구단 역사상 가장 아쉬운 결정 중 하나로 남게 되었고 반대로 맨시티는 상대적으로 적은 돈으로 역대급 미드필더를 데려온 셈이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3위에 선정된 선수는 모하메드 살라입니다. 2017년 리버풀은 AS 로마에서 살라를 데려오면서 4,200만 유로 우리 돈으로 약 570억 원을 지불했습니다. 당시로서는 리버풀 클럽 역사상 두 번째로 비싼 이적료였지만 세계적인 스타 영입이라고 보기에는 애매한 금액이었습니다. 사실 살라는 이전에 첼시 소속이었는데 2014년 첼시는 젊은 살라를 영입했지만 무리뉴 감독 아래에서 거의 기회를 받지 못했으며 피오렌티나와 로마로 임대를 다니다가 결국 2016년 로마로 완전히 매각되었습니다. 로마에서 살라는 조금씩 폼을 되찾긴 했지만 여전히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평가를 받지는 못했는데 그런데 리버풀에 합류한 이후로 살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선수가 되었습니다. 첫 시즌부터 프리미어리그 32골을 기록하며 리그 득점왕을 차지하였는데 이 기록은 38경기 체제에서 나온 역대 최다골 중 하나로 남아있으며 이후로도 살라는 매 시즌 20골 이상을 꾸준히 기록하면서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을 3차례나 차지했습니다. 살라는 리버풀에서 프리미어리그 우승과 챔스 우승을 포함해 여러 트로피를 들어올리게 되면서 첼시에서 방출당했던 선수가 몇 년 뒤 프리미어리그 역사에 남는 공격수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2위에 선정된 선수는 은골로 캉테입니다. 2015년 레스터시티는 프랑스 2부 리그팀 캉에서 캉테를 데려오면서 760만 유로 우리 돈으로 약 100억 원을 지불했는데 프리미어리그 이적료치고 아주 저렴한 금액이었습니다. 당시 캉테는 프랑스에서도 크게 주목받는 선수가 아니었는데 몸집이 작고 화려한 기술이 있는 것도 아니어서
스카우트들 사이에서도 평가가 엇갈린 선수였으며 레스터시티 역시 큰 기대를 걸고 데려온 영입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캉테는 레스터시티에서 곧바로 팀의 핵심 선수가 되었는데 엄청난 활동량으로 경기장 전체를 커버하면서 상대 공격을 끊어내는 능력이 탁월했으며 한 경기에서 걷어내는 태클과 인터셉트 숫자가 리그 전체에서 압도적으로 많은 선수였습니다. 캉테가 합류한 프리미어리그 첫 시즌에 레스터시티는 시즌 전우승 확률이 5000분의 1로 평가받던 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즌 첼시와 맨시티 그리고 아스날 같은 빅클럽들을 제치고 구단 역사상 최초로 프리미어리그 우승을 차지했으며 캉테는 이 우승의 핵심 선수로 꼽히면서 단숨에 세계적인 미드필더로 이름을 알리게 됩니다. 이듬해 첼시는 캉테를 3200만 유로에 영입했고 캉테는 첼시에서도 곧바로 프리미어리그 우승을 이끌어내면서 두 시즌 연속으로 서로 다른 두 팀의 우승을 이끈 미드필더가 되었죠. 이후 첼시는 챔피언스 리그 우승까지 차지했고 캉테는 그 결승전에서 최우수 선수로 선정되기도 하면서 한때 100억 원짜리 이름도 잘 알려지지 않았던 선수가 몇 년 사이에 축구 역사에 남는 우승 청부사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망의 1위에 선정된 선수는 로베르트 레반도프스키입니다. 2014년 바이에른 뮌헨은 도르트문트에서 레반도프스키를 데려오면서 이적료를 단 한 푼도 지불하지 않았는데 당시 도르트문트와의 계약이 만료된 상태에서 자유계약으로 영입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레반도프스키는 도르트문트에서 뛰어난 활약을 보여주면서 이미 분데스리가 최고의 스트라이커 중 한 명으로 평가받고 있던 선수로 특히 2013년 챔피언스리그 4강전에서는 레알 마드리드를 상대로 혼자 4골을 넣으면서 유럽 전체에 강한 인상을 남긴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도르트문트는 레반도프스키와 재계약에 실패했고 결국 최대 라이벌인 뮌헨으로 공짜로 떠나보내야 했죠. 라이벌인 바이에른 뮌헨에 합류한 레반도프스키는 이적료가 없었다는 것이 믿기지 않을 정도의 활약을 펼치기 시작했는데 합류하자마자 팀의 주전 스트라이커 자리를 차지했고 이후 8시즌 동안 분데스리가 득점왕을 무려 7차례나 차지했습니다. 20-21 시즌에는 리그 41골을 넣으면서 게르트 뮬러가 1972년에 세웠던 분데스리가 한 시즌 최다골 기록을 47년 만에 갈아치웠으며 이 기록은 지금까지도 깨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레반도프스키는 뮌헨에서 분데스리가 우승을 8회 연속으로 차지했고 챔피언스리그 우승과 발롱도르 2위에도 오르면서 세계 최고의 스트라이커 중 한 명으로 인정받았습니다. 도르트문트 입장에서는 최고의 선수를 라이벌 팀에 공짜로 넘겨준 뼈아픈 결정이었고 반대로 뮌헨은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역사상 최고의 스트라이커 중 한 명을 얻은 셈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적은 돈으로 데려왔지만 그 이상의 가치를 보여준 선수 5명을 알아보았습니다. 결국 이적료가 선수의 가치를 완벽하게 설명해주지는 않으며 중요한 것은 그 선수가 팀 전술과 얼마나 잘 맞는지와 그리고 어떤 환경에서 뛰는지가 중요했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며 지금까지 에띵이었습니다.